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볼보 S90 엑설런스를 시승하는데요. 왜 또 S90이냐? 저번에도 했고 저저번에도 했고, 근데 이번에 나온 엑설런스는 S90의 롱 휠베이스, 그러니까 쇼퍼 드리븐을 지향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이 볼보의 롱 휠베이스 세단이 S90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판매됐었던 S80 롱 휠베이스 모델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S60 같은 경우에도 롱 휠베이스 버전이 나오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 차량은 지난번 보여드렸던 S90 T5 모델과 같이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을 수입해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T5랑 T8 엑설런스 이 두 가지 모델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엔진 라인업은 볼보가 전부 다 4기통 엔진을 바탕으로 가솔린 디젤 모델 할 거 없이 전부 다 4기통 모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T5 모델 같은 경우는 터보차저만 사용된 모델이고요. T6 모델로 가면 터보차저에 슈퍼차저가 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318마력의 힘을 내거든요. 지금 이 T8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XC60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뒤쪽에 87마력의 모터를 더해서 합산 출력이 405마력을 내는 굉장히 고출력 차량이죠. 그리고 이 차량의 지금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전장과 휠베이스가 12cm씩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장은 5085mm, 그리고 휠베이스는 3061mm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갖게 됐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파워트레인의 변화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로만 28km를 갈 수 있고 전기 모터가 포함돼서 굉장히 강력한 출력을 내는 S90 유일하게 사륜구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항에 따라서 전륜구동 혹은 후륜구동이 될 수도 있어요. 전기 모터만 사용하게 되면 후륜구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륜구동을 쓰는 회사들이 종종 있는데, 주행 모드를 이렇게 사륜구동으로 바꿔보면 상시 사륜이 되는 거죠. 물론 배터리가 항상 차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사륜구동 모드로 했을 때는 이 조향하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냥 하이브리드나 혹은 다른 모드로 했을 때는 사륜이었다가 이륜이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상시 사륜 모드가 되면은 확실히 네 바퀴에 다 동력이 가는 느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지금 퓨어 모드가 있죠. 퓨어 모드에서는 배터리가 허락하는 한은 전기로만 구동하는 모드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놀랍게도 후륜구동 세단이 됩니다. 이 전기 모터 자체가 힘이 아주 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떠오르는 그런 후륜구동 세단의 느낌까지는 줄 수가 없고요. 그래도 저속에서는 확실히 어느 정도 그 후륜구동 느낌이 납니다. 특히 스티어링 감각이 사륜 조향할 때나 전륜으로 갈 때랑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이 하이브리드로 놓게 되면은 알아서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구동을 하게 되고요. 인디비주얼 게인 모드고, 이 파워 모드에서는 조금 이따가 사용하겠지만은 항상 시동이 켜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해당하는 파워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 가속 성능은 굉장히 잘 나가는데 400마력급이라고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300마력대 차량 정도는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코너링 느낌은 차가 5m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정도로 크진 않은, 그러니까 롱 휠베이스가 되기 전 모델이랑 12cm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분명 납니다. 차가 훨씬 커진 느낌이 드는데, 이게 코너링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내 주행이나 주차하거나 이럴 때는 좀 느껴지는데, 코너링 할 때는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나지가 않습니다. 제동 성능은 상당히 준수해요. 굉장히 잘 잡히고, 초반 담력보다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서스펜션은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닌데, 그래서 좀 요철을 만나도 부담이 좀 덜합니다. 이 느낌은 서스펜션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특히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변속기 느낌은 아주 스포티한 느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XC60 T8 모델이랑 동일하게 이 차량에도 파워트레인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B모드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 활용하는 이 모드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패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운시프트를 이렇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운시프트를 할 수만 있고 B모드보다 더 아래로 내려서 다운시프트를 하는 건 가능하고 업시프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패드 시프트의 역할까지 못 해주고 다운시프트만 해줄 수 있다. 다시 D모드로 넣으면은 일반 주행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타이어는 245mm급의 피렐리 P0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요. 트레드웨어는 220입니다. 이 타이어를 보면은 꽤나 성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타이어도 괜찮고 심지어 소음도 운전석에서 느끼기에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제동 성능을 보면 이 초반에는 브레이크가 약간 이질감도 있고 그렇게 잘 듣는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브레이크를 좀 깊게 밟고 이렇게 좀 급브레이크도 밟아보고 하면은 브레이크 성능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초반에는 약간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 혹은 그 조금 밀린다? 뭐 이런 느낌 들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는 잘 듣습니다. 이 와인딩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돌고 핸들링도 좋고 거기다가 승차감까지 좋습니다. 와인딩에서 좋차요. 롱 휠베이스가 됐다고 해서 차량의 이 특성이 아주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고속 주행에서는 확실히 좀 휠베이스가 길어진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드네요, 차가. 자, 이번에는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볼보가 쿱 컨셉을 발표를 했었어요. 정말 멋있는 그런 아주 볼보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 그런 컨셉 모델이었는데, 그 이후에 2015년에 XC90 SUV에서 그 디자인 언어가 채용된 그 양산 모델을 선을 보였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동일한 디자인 언어가 확립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볼보는 그 언어를 확실히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딱 봐도 볼보다, 그 볼보다 라고 느껴질 만큼 요새는 그 디자인 언어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이 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독일 브랜드와는 또 다른 그 북유럽 감성, 소위 스칸디나비안 감성, 그 감성을 차에 적용한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시면은 사실 기본형 S90 뭐 인스크립션이랑 거의 유사해요. 뭐 가령 이 앞쪽에 안개등, 범퍼 아래쪽에 안개등이 없어졌고, 앞쪽에 보이시는 이 윈도우 트림이 크롬으로 바뀐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 겉모습에서 큰 디자인 차이는 없는데, 아마 화면을 보시면서 이 차에 어떤 비율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볼보 S90 엑설런스는 기본형 S90 인스크립션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120mm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120mm가 뒷자리 승객을 위해서 할애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프로포션이 살짝 달라졌어요. 만약에 여기에 장착되어 있던 휠이 기본형 뭐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인스크립션에 장착되어 있는 그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 배가 훨씬 길어 보이는 그런 프로포션을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이 차량에, 이 엑설런스에는 엑설런스 전용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면서 자칫 잘못했으면은 배가 길어지면서 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프로포션을 이 휠이 적절한 비율을 맞춰주면서 안정적인 그런 프로포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박상준 기자와 초반에 S90, 볼보 S90의 인스크립션 모델 시승기를 촬영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볼보의 지금 S90이라던가 요번에 출시된 S60을 보면은 모르고 보면은 정말 앞바퀴 굴림 베이스인지 모를 만큼 이 대시2 엑셀의 길이가 정말 길어요. 앞바퀴 굴림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뭐 트랜스 엑셀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엔진의 가로 배치 구조 등의 이유 때문에 이 대시2 엑셀의 길이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앞쪽 오버행은 길어지고, 근데 지금 이 볼보는 정말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다 싶을 만큼 이 대시2 엑셀의 길이가 정말로 깁니다. 그런 만큼 차량의 전반적인 프로포션이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스포티하게 그렇게 비율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의 휠 베이스가 120mm나 늘어났는데 앞바퀴 굴림 차량의 휠 베이스를 늘린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예전에 그런 댓글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앞바퀴 굴림이 당연히 휠 베이스 늘어나는 게 쉽지, 뒷바퀴 굴림은 뭐 드라이브 샤프트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앞바퀴 굴림 차량은 물리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이 뒷바퀴 굴림 차량보다 많이 나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휠 베이스까지 늘어나면은 차량의 회전 반경도 늘어나면서 정말 극악의 핸들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긴 휠 베이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무게가 쉽게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대형차에서는 뒷바퀴 굴림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더스티어 성향이 강해질 수 있는 앞바퀴 굴림 베이스 차량의 휠 베이스가 길어지려면 보통 4륜구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도 그렇죠.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이 T8 파워트레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동계가 들어가면서 4륜구동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휠베이스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뒷자리 공간이 아주 럭셔리하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호사스러운 실내 공간 아닌가요? 일단 제가 제일 감동스러운 부분은 저는 여기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 이 월넛 나무의 헤링본 패턴을 적용한 이 나무 트림. 저는 이 패턴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칸디나비안 그 가구들, 그 가구에서 보이는 그 감성을 정말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지금 이쪽에 장착되어 있는 냉장고 커버인데 정말 멋지고, 이렇게 가운데 센터 콘솔을 타고 뒷자리가 좌우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운데 센터 콘솔로 좌우가 분리되는 형태는 엄청나게 낭비스러운 공간 구성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럭셔리한 것 같아요. 상당히 낭비적이고 상당히 뭐랄까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호사스러움을 누려주게 하는 그런 요소인데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뒷자리에 여러 가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이 안쪽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는 엄청나게 단순하면서도 사용하기 되게 쉽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면, 자, 이렇게 저 앞쪽 기어 노브와 같은 오레포, 스웨덴의 크리스탈 회사죠. 이 오레포에서 만든 이 뒷자리를 위한 크리스탈 잔이 있는데, 차량에 맞게끔 아래에 받침대를 없애고 여기에 딱 꼭 맞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서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불이 들어오면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상당히 장식적 요소를 부각을 해줍니다. 이 뒷자리의 시팅 포지션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허벅지 받침 부분도 그렇고 등받이 각도도 그렇고, 근데 이 시트를 감싸고 있는 이 뒤쪽 디자인이 랩 어라운드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마감을 보여주고 있죠. 앞쪽 디자인은 사실상 기본형 S90 인스크립션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스크립션은 저 앞쪽 센터 콘솔을 보시면은 다른 나무 트림들과 같이 월넛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제일 상위 버전인 엑설런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은색 하이 글로시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한 점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쉬운 부분이죠. 고속주행에서는 승차감이 당연히 좋습니다. 와인딩에서도 준수했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은데, 이게 차량 사이즈가 커졌고 지금 거의 풀사이즈 세단만큼 커졌는데, 그 커진 게 고속 주행에서는 조금 드러나요. 오히려 와인딩을 할 때는 차체가 12cm 길어진 게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이제 고속 주행에 오니까 좀 더 안정감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S90 자체도 고속 안정성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지금 이 롱바디 버전 역시 좋은 수준의 고속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요. 이 슈퍼 드리븐 차량들의 경우는 보통이 후륜구동이 많잖아요. 근데 전륜구동 슈퍼 드리븐 차량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승차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이 차량이 4륜구동이긴 하지만 엔진이 개입하면은 전륜 혹은 4륜구동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륜구동으로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저속 구간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전기 모터만 활용해서 후륜구동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되긴 하지만,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엔진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진이랑 이 배터리 얘기를 하니까 대신 이제 서울 같은 곳에서 저속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이 신호도 많이 걸리고 이럴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차량이 뭔가 후륜구동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이 차가 고속에서 달려보면 아주 정숙한 편은 아니에요. 실제로 정차 시에 엔진음이랑 진동도 조금씩 있고, 그리고 가속할 때 엔진도 음색은 괜찮지만 조금 꽤 크게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내 주행, 이렇게 막히는 도로를 갈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전기 모터만 활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NVH 쪽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전체적인 방음 수준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흔히들 말하는 S클래스 7 시리즈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이 차가 적어도 전기를 가지고만 구동하는 게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교를 할 만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금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일단은 그래도 1억짜리 차량이고 플래그십이고, 그리고 슈퍼 드리븐 차량이면은 소프트 클로징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슈퍼 드리븐이면은 차문을 열고 닫아주니까 기사님이 그래서 없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없고요. 그리고 이 주차 브레이크가 걸릴 때 소음이랑 약간 그 느낌, 삐걱하는 느낌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고급차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오너를 위한 차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좀 왜곡이 있고 약간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능 자체는 뭐 준수한 편이고요. 근데 이 차량이 가진 숙제는 제 생각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사기통인데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느냐, 이 차량을 구매하실 분들에게. 왜냐면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명 6기통, 8기통에 대한 고급진 느낌을 알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4기통 엔진을 가지고 비록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고성능을 내지만 그 감성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뭐 저렴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감성적인 측면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 어쨌든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지금처럼 굉장히 조용하게 간다. 지금 에어컨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참 말 많으시네. 네. 좀 잠 좀 잡시다. 아, 정말. 네?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굉장히 밝네요. 이거 커튼을 다 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버튼 한 번에 착. 선루프도 너무 넓어, 너무 넓어. 오른손만 까딱하면 다 쳐집니다, 지금. 여기 뒤에도. 뒤에도 너무 눈부셔, 너무 눈부셔. 한 방에 여기 손가락으로만. 이제 한숨 잤더니, 박 기사가 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어난 김에. 근데 완전히 눕다시피 좌석이 완전 이렇게 눕혀지진 않아요. 살짝 젖혀지는 느낌. 또 세우면 이 정도고요. 지금 마사지 딱 켜고 여기 동그랗게 있는 버튼을 눌러서 마사지를 딱 이렇게 누르면 화면에 뜨거든요. 4단계로 가장 세게 해놓고 지금 에어컨 틀어놓은 상태에서 열선 시트를 누르고 왔어요. 또 그랬더니 찜질방에서 이렇게 마사지 받는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네요. 여기 딱 열면 냉장고가 있어요. 또 박기사가 또 이렇게 또 준비해줬네요. 아메리카노. 이렇게 케이크도 놨는데 시원하다. 와 시원해. 또 이런 걸 다 또 준비해주고 말이에요. 비닐봉지는 옆에다가. 이게 수납함이 별로 안 넓네, 여기가. 이렇게 물병 하나 들어갈 정도? 여기도 뭐가 있구나, 이렇게. 여긴 약간 신문 꽂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도 이런 느낌으로 여기 옆에도 있어요. 케이크를 먹으면 이렇게 손으로 들고 먹을 순 없잖아요. 제 VIP인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열면 요거 이렇게 잡아당겨서 선반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다친단 말이죠. 이걸 이렇게 넓히면 딱 닫히고,
이렇게 놓고 먹으면 되는 거죠. 아, 정비서 음악 좀 틀어줄래요? 이게 또 바우앤 윌킨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들어줘야 한다고요. 아, 이거 먹고 있겠습니다. 이거 선반이 진짜 짱짱해요. 와, 안 흔들려. 진짜 대충 만든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아주 짱짱합니다. 아니, 이번에 중국산 S90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걱정들 하셨잖아요. 근데 꽤 품질이 괜찮아요. 뭐 물론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이 어떨지는 궁금하지만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냉장고에서 갓 꺼내가지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요 컵에 있으니까 굳이 여기다 담아서 마시는 거죠. 그냥 컵에다가 넣어서 여기 앞에 컵홀더에 넣어서 마셔도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옮겨 담아서 마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니,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꽤 넓어요. 그리고 정미서 너무 뒤로 와 있다. 좀 앞으로 밀어야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넓네요. 이렇게 뒷좌석에서 조수석을 딱 밀어버릴 수도 있고, 화면으로요. 이렇게 발판이 뭐 내려온다거나,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뭐 접어진다거나, 종아리를 받쳐주는 받침대가 올라온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여기가 공간이 좀 넓어지는 것 뿐이다. 그리고 아까 앞쪽에 앉은 지금 정비서가 없을 때 쫙 내려봤는데요. 약간 운전석에서 룸미러가 좀 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랬나요? 김 기사? 보이는데 이게 네. 미러 시야는 가리지 않는데 우측 그치. 숄더 체크를 하게 되면은 가려지는 그 정도. 그 룸미러는 안 가린다. 룸미러가 가려지는 정도는 아니고. 근데 측방은 조금 가려진다. 그렇군요. 여기 모니터가 조그맣게 있는데 되게 단순한 기능들만 있어요.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하는 거, 통풍 시트 3단계로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여기 컵홀더가 보냉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보냉을 해놓고 물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물이 진짜 시원해요. 아까 미지근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원한 거를 계속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안 시원했던 것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홀더까지는 손이 좀 멀어서 확실히 이쪽에다가 뭐 마실 것들을 옮겨놓고 이렇게 마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팔이 딱 닿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조수석을 앞뒤로 당길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VIP 자리를 신경 쓴 모델들은 뭐 태블릿이나 리모컨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S90 엑설런스에는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해서 한눈에 딱 보기에도 좋고요. 여기에는 얇고 깊은 수납함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한 1시간 이상 정도 뒷좌석 타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잠에 들었어요. 뭐 피곤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잘 때 되게 편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헤드레스트가 양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머리가 안 떨어져요. 여기 엑설런스로 써있구나. 엑설런스 바이 스웨덴 써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완전히 기절하듯이 작거든요. 그리고 진짜 편했던 게 이게 많이 눕혀지진 않아서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여기 시트가 여기가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좀 넣을 수도 있고 평평하게 더 많이 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 옆에 있는 레버로 이걸 이렇게 건들면요 여기 화면 딱 들어와요. 그래서 보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니까 허리가 딱 지지가 되면서 좀 바른 자세로 딱 누워있어서 약간 좀 치과 의자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 맛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BMW 7 시리즈 롱휠 베이스 모델, 그러니까 760 Li 뒷좌석도 타봤었거든요. 그때 넓기도 굉장히 넓고 뭐 시트도 되게 편하고 좋았는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항상 좀 허리 부분이 약간 뜨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딱 이렇게 좀 받쳐주는 느낌이 덜 했거든요, 시트가. 근데 지금 볼보 S90 엑설런스는 딱 이게 좀 지지가 잘 됩니다. 허벅지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저같이 좀 다리가 긴 분들은 좀 다리가 여기가 뜨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BMW나 벤츠의 그런 VIP 뒷좌석은 굉장히 화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탔을 때, 물론 그걸 타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탔을 때는 너무 좀 화려한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 차 하고 싶다, 이 차,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제 감성에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뭔가 심플한 이 뒷좌석이 좀 어떤 분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가실 것 같아요. 각자의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준 기자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은 이 차가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히 애매한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너 드리븐은 아닌 것 같고 쇼퍼 드리븐인 것 같은데 또 완벽히 쇼퍼 드리븐으로 쓰기에는 대안들도 많이 있고 조금 이제 그 정도 쇼퍼 드리븐 정도 기사님을 고용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그런 오너들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차를 이 가격에 살까? 물론 이 차가 굉장히 좋지만 더 높은 값을 주고 더 하이 클래스의 차량들을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 차 공간이 매우 넓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산차인 G90이랑만 비교를 해봐도 더 좁은 공간을 보이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3인승 모델, 이 시트를 떼버리고 정말 광활한 그 공간을 보여주는 그 모델을 안 들여오고 이 모델을 들여온 이유는 조금 더 많은 판매량을 위해서겠죠 아마. 왜냐면 그 3인승 모델은 무조건 쇼퍼 드리븐으로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근데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 슈퍼 드리븐도 사용할 수 있고 오너 드리븐도 되고, 심지어 내가 오너가 아니어도 그냥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살 수도 있는 차인 것 같아요. 냉장고 같은 거는 사실 뭐 웬만한 차에는 넣기 힘든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엑셀런스 상품성이 별론가요? 저 차는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그 6,500만 원과 1억의 그 3,500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 자체는 진짜 좋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승차감, 운동 성능도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놓고 보면은 훌륭한 편입니다. 애매한 차 아닌데? 진짜. 왜 그렇게 분해하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저는 이 차가 분해하시나요? 굉장히 명확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2번. 근데 사실 네. 송은 기자님한테 볼보에 대한 평을 듣는 게 저는 객관성을 띠나 가끔 궁금증을 가져요. 너무 편파적. 네. 제 말은 네. 이 차를 어차피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러 차종들을 고민하면서 견주어서 이 차를 선택하시기보다 이미 볼보의 감성에 완전 매료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마치 본인 같은. 네, 마치 저처럼.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에서는 또 파나메라가 좀 그런 모델일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저는 그렇듯이 볼보에서 이렇게 뒷좌석을 좀 화려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차는 또 볼보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당연히 뭐 BMW나 뭐 벤츠나 다른 차들에게 밀리기 쉬운데, 저는 볼보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가 그냥 다른 선택지 없이 되게 유일하게 그냥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사장님 차로만 이 차가 운용되기보다는 저는 그냥 내 가족이 조금 더 호화로운 분위기에서 이 볼보의 감성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뭐 볼보의 매력이 모르시면 뭐 논할 수 없는 거죠 뭐. 저의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지금 현재 이 차는 한국 시장에서 정말 애매한 거 맞아요. 정말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차는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 왔잖아요. 중국 시장에 처음으로 이 엑설런스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는 중국 시장 특유의 그 롱휠 베이스 선호 현상, 심지어 3 시리즈 아우디 A4도 롱휠 베이스 버전 있잖아요. 그럴 만큼 정말 독특한 시장인데, 기본형 S90의 경쟁 모델들은 사실 독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라던가 E클래스를 거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차량들의 롱휠 베이스 버전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지만 지금 이 S90의 엑설런스 롱휠 베이스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이 차를 살까? 저는 고민을 해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쇼퍼 드리븐을 원하신다면은
가령 G90이라던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뭐 7 시리즈라던가 S 클래스를 사실 확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차의 가격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강한 슈퍼 드리븐의 어떤 특성들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캐딜락 CT6라던가 링컨의 컨티넨탈이 생각이 나요. 그 차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차들을 사실 만한 분들이 그 미국적 럭셔리 감성 외에 유러피언 럭셔리를 경험을 해보고자 할 때 이 차로 넘어오시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다면 캐딜락도 그렇고 링컨도 그렇고 그 두 브랜드 모두 말씀하신 볼보처럼 이 매니악한 층이 굉장히 두터운 브랜드란 말이에요. 캐딜락도 그렇고 링컨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4인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차로는 제 생각에도 이 차가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기본형 인스크립션이 3,500만 원이나 아껴가면서 뒷자리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운데 자리까지. 근데 가운데 자리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뒤쪽에 이제 아이를 위한 뭐 가령 카시트를 장착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또 이 뒷자리 이 엑설런스 모델이 그럼 또 가족들을 위한 차라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카시트를 필요로 하는 유아면은 독립식이 불편해요. 훨씬 케어하기가 불편하죠. 너무나 불편한데 네. 그게 아니라 초등생 이상 정도 되면은 네. 독립식이어도 사실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쵸. 불현듯 들죠. 태클은 아니고요. 저는 태클이어도 됩니다. 네. 다만 그렇게 따졌을 때 또 애매한 점 또 있어요. 컵홀더 같은 것들도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 저기 죄송한데요. 볼보의 감성을 모르시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봤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아니 실제로 저는 뭐.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근데 사실 진짜 박 기자님, 정 기자님 말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컵홀더가 좀 중요해요. 이게 좀. 컵홀더는 커플도 하나만 있으면 됐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컵홀더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족을 위한 그 차량 오디세이 여기다가 다 넣어서 먹으면 돼요. 컵홀더가 여기다가. 16개인가 18개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정말 보시는 분들이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투표해주세요. 어느 쪽에 더 뭘까요? 공감하시는지. 과연 볼보 짱! 소은 기자께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은 어떤 대안이 와도 필요가 없어요. 다 왜냐면 볼보인 거야 그냥. 볼보 안에서 다 나는 해결하고 싶은 볼보가 거예요. 좋고 볼보 차를 타야 되는데 제일 넓고 제일 호사스러운 차잖아요. 그럼 그냥 가는 거야. XC90의 T8보다 여기가 더 자리는 넓잖아요. 더 넓고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그죠. 이제 BMW랑 벤츠, 아우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잖아요. 또 그쵸.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들. 그럼 볼보 선택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좀 그런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애매해진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고민이 안 왜냐면 된다니까. 7 시리즈 S 클래스를 살려면 분명히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정도 급의 차를 산 분들이 어느 정도 돈 더 투자하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가격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사가 있는데 그럼요. 기사가 있는 분이 1억이랑 1억 3천의 차이를 막 내 3천만 원 싸워라 잘한다 아무나 근데 이겨라. 사실 지금까지 뭐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지만 저랑 정 기자님 의견은 비슷해요. 사실 뭐야? 앞뒤로 조금 의견이 갈리는 그런 거예요? 그죠? 저희는 비슷한 의견이에요. 정말 애매하다 이거예요. 정말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니까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 상관없고 뒷자리 편한 세단을 사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7 시리즈가 있고 S 클래스가 있고 그냥 마이바흐까지 가격 다 상관없이 네. 네. 마이바흐가 있고 이거 S90 요게 있고
그래요? 뭘 고르실 거예요? 가격 뒷좌석. 그- 뒷좌석을 내가 좀 호소스럽게 느껴야 돼. 굉장히 가격 가격 상관없이라는 상관없이.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자기 없다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한 번만. 저 그럼 롤스로이스도 돼요? 아 네네 그럼요. 그럼 저 롤스로이스. 뒷자리를 위해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바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마이바 뒷자리에 앉아봤을 때 저는 그 어떤 차보다도 좋다. 이거는 벤틀리가 와도 더 좋다. 얘가. 저는 진짜로 S90이에요. 진짜. 이 감성. 다 이해 안 돼. 근데 저는 또 요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진짜. 해요. 만약에 뒷자리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뒷자리 승차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마이바의 따라갈 뒷자리 수 있느냐? 승차감보다 나을 수 있느냐? 그죠? 쉽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밤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싸울 것 같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차가 어떠셨어요? 다들 오늘? 저는 너무 좋았어요. 승차감도 운동 성능도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괜찮은 성능이었고 뭐 저는 너무 만족해요.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경험했었던 T5 파워트레인에 비해 이 T8 파워트레인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맞아요. 확실한 W급 차량임을 느꼈고 T8을 사기 위해서는 이 엑설런스를 사야만 하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차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 차가 완전 눕혀지는 차는 아니지만 시트 형상이 너무 좋아서 되게 오래 앉아있기도 굉장히 좋았고 잠들기도 되게 좋았던 뒷좌석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S90 하면 조금 우리가 애매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플래그십이 나왔으니까 뭐 재밌는 경쟁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오늘 S90 엑설런스의 3자 대면 시승을 했는데 좁혀지지 않는 의견. 근데 저희는 좁혀졌어요. 어느 정도 뭐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네, 네.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다 각자 다양하시니까. 다른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모터리언입니다. 모터리언입니다.